2022년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 3회 문제를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단상면압기 세대를 델타 스타 결선하려고 한다. 미완성된 부분을 그리십시오 했습니다. 단상면압기 세대가 있는데요. 대문자로 표시되어 있는 쪽이 1차 측입니다. 소문자로 표현하는 곳이 2차 측인데 단상면압기가 하나, 둘 세대가 있죠. 세대의 단상면압기를 1차는 델타, 2차는 스타로 결선하라 이런 문제이죠. 자, 결선할 때 언제나 UV 단자가 있는데 U단자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U단자로 전기를 공급해 주고, 여기도 입력전은 항상 U단자에서 전기를 공급받는다. U단자에서 전기를 이렇게 공급받고. 그러면 델타 결선할 때는 V단자와 U단자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V와 U가. 여기서도 V와 U를 연결하고, 여기서도 V단자와 U단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나는 점은 조금 이렇게 검게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칠해줘. 자, 그래서 1차 측이 델타 결선이 되었습니다. 2차 축도 똑같이 부하의 전기를 공급해 줄 때 U단자에서 하나 빼고, 여기도 U단자에서 한 선 빼고, 여기서도 U단자에서 이렇게 부하에다 이렇게 세 선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2차 축도 델타일 때는 UV를 연결했지만 2차 측이 스타 결선이 되었죠. Y 결선이니까 V단자를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V단자를 묶어 놓으면 무엇이 된다? 1차 측의 변압기 결선은 델타 결선이 되었고, 2차 결선은 Y 결선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스타 결선의 변압기 이렇게 접속하면 되겠습니다. 30kW, 20kW, 25kW의 수용 설비 용량으로 각각 60%, 50%, 65%의 수용률을 갖는 부하가 있다. 이것에 공급할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고 표에서 선정하십시오 했습니다. 단 부동률은 1.1이며 부동률이 1.1이고 종합 역률은 85% 한다. 자, 그러니까 부하 설비 용량이 각각 30, 20, 25kW이며 각각 수용률이 60과 50과 65가 조절되어 있고, 이때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 하는 문제이죠. 언제나 변압기 용량을 P 트랜스폼에서 T로 쓰겠습니다. 첨자를 T로 붙이죠. 그럼 변압기 용량의 산출식은 어떻게 된다? 변압기 용량의 산출식은 부하 설비 용량분의 부하 설비 용량에다가 뭐를 곱해서 수용률을 곱해주고, 이것을 부등률로 나눠집니다. 부등률로 나누고, 이게 만약 역률이 있다. 역률은 부하의 설비 용량은 킬로와트이거든요.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주기 위해서는 부하의 역률을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압기 용량을 산출하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값을 한번 산출해 볼까요? 30kW짜리가 있고 30kW의 수용률은 6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0.6 플러스 20kW 있죠? 20kW 곱하기 수용률은 50%, 0.5가 되죠? 플러스 25kW짜리 부하 설비 용량의 수용률은 65%입니다. 0.65. 이렇게 해서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해준 것입니다. 20 곱하기 0.5. 이렇게 해서 부등률은 1.1이라고 그랬죠? 네, 부등률 1.1로 쓰고, 역률은 85%. 역률은 0.85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계산하면 47.326짜리가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전격 용량이 표로 되어 있죠? 그럼 전격 용량에서 선정하면 되는데 25, 30, 안 되죠? 그럼 50짜리를 선정하면 되겠네요. 바로 직군상위 47, 바로 위에 것은 50kV 암페어짜리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를 선정한다? 변압기 용량은 답 50kV 암페어짜리의 변압기를 선정하면 되겠다. 이해하시죠? 문제 7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규류 3상 3선식 전로에 연결된 3상 평형 부하가 있을 때, 부하가 있다.
이때 C상 P점에서 단선이 되었던 경우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은 단선 전 소비 전력에 비하여 어떻게 되는지 계산식을 이용하여 설명하십시오 했습니다. 단 선간 전압은 2V이고 부하 저항은 R옴이다. 자,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R옴짜리 3개의 저항이 델타로 결선되어 있죠. 여기에 선간 전압, 입력 전압이 일상의 전압이 2V로 주어졌습니다. 2V, 2V, 2V. 그럼 단선되기 전에 이때 소비 전력과 좀 운전 중에 여기 P점에서 단선이 생겼습니다. 단선되었을 때 소비 전력의 B는 단선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 변화되는 값을 산출하는 얘기죠. 자, 우선 단선되기 전을 보십시오. 단선되기 전에는 평형 3상 전압이 있고 평형 3상 부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상의 소비 전력을 구해서 몇 배? 3배 해주면 3상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상 소비 전력은 얼마냐? 첫 번째 고장 전입니다. 고장 전에 3상 소비 전력은 첫 번째로 고장 전을 보겠습니다. 1번을 쓰죠. 고장 전의 소비 전력, 3상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된다? 3상 소비 전력은 일상 소비 전력의 3배면 되겠습니다. 일상 소비 전력의 3배가 바로 3상 소비 전력이 되죠. 그럼 일상의 소비 전력은 이게 R옴에 2V가 공급되고 있죠. 그러면 저항과 전압을 줄였을 때는 R분의 V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상의 소비 전력은 무엇이 된다? 일상의 소비 전력은 R분의 2V의 제곱. 이것이 바로 일상의 소비 전력입니다. 여기다 몇 배? 3배 해주면 3상 소비 전력 와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단선되기 전입니다. P점에 단선되기 전에 소비 전력은 3 곱하기 R분의 2의 제곱 와트가 소비되었죠. 자, 그리고 이게 단선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단선됐을 때 소비 전력을 구하려면 두 번째로 단선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단선이 되면은 단상이 되겠죠. 단상 부하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R옴이 있고 여기 R과 R은 이게 무엇이다? 이게 직렬 접속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 R과 R이 직렬이고 이 ER이 됐죠. ER과 이 R가 병렬 접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선되었을 때 합성 저항을 산출해 보면 합성 저항 R0를 쓸까요? R0는 R과 ER이 병렬이기 때문에 합분의 곱이죠. 그럼 R 플러스 2R분의 곱 R 곱하기 2R이 됐죠. 따라서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3R분의 2R의 제곱이 됐죠. 그러면 3분의 2R가 되겠네요. 그래서 P점에서 단선되어서 C상이 단선이 되어서 단상전원이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상전원을 공급할 때 출력 P는 어떻게 된다? 출력 P는 단상 출력이니까 얘는 R분의 R 합성장 R0분의 2의 제곱하면 되겠죠? 그럼 합성장이 3분의 2R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2R, 3분의 2R입니다. 3분의 2R의 2의 제곱이 되었죠. 자, 그러면 3은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2R분의 3 곱하기 2의 제곱이 되었습니다. 2의 제곱. 자, 그러면은 처음에 소비 전력, 단선되기 전에 소비 전력은 3 곱하기 R분의 2의 제곱이었으니까 이게 빠지면 똑같죠. 그래서 단선되기 전에 비해서 단선되면은 2분의 1로 감소겠네요. 그래서 P점이 단선이 되면은 처음 소비 전력이 몇 배가 된다? 2분의 1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처음 소비적, 3상 소비 전력의 2분의 1배로 감소하더라. 와트로 감소했죠. 그래서 답은 뭐라고 쓴다? 2분의 1로 감소한다. 답. 소비 전력의 2분의 1로 감소. 답하시면 되겠죠. 처음 소비 전력이 단선되기 전에 비해서 2분의 1배로 감소하더라.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연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200A, 상시 부하는 22kW, 표준 전압이 220V인 부동 충전 방식의 충전기의 2차 측 전류, 충전 전류의 값을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단 연축전지의 전격 방전율은 10H이며 상시 부하의 용률은 100%이다. 좋네요. 축전지의 2차 측 전류, 충전기 2차 측 전류 구하는 얘기입니다. 충전기 2차 측 전류.
부동 충전 방식 결손 다 아시죠? 부동 충전 방식은 이제 부동 충전 방식입니다. 여기 뭐가 있다? 충전기가 있죠? 충전기 여기다 청연파의 교류전압을 공유해 주죠. 여기다 AC 교류전압을 공유해 줍니다. 그럼 충전기 2차 측에 전류 흘러나오겠죠? 여기에 연결하는 것은 축전지. 이렇게 축전지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상용부하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상용부하. 이렇게 해서 충전기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가 되거든요. 이게 충전기 2차 측의 전류. 예, 충전기 2차 측의 전류는 이게 축전지거든요. 축전지에 흐르는 전류 I1과 상용부하에 대한 전류 I2를 합해 준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충전기 2차 측의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 충전기 안에는 뭐가 내장되어 있다? 정류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의 전원을 공급받아서 교류 AC를 공급받아서 직류로 변환해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원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 충전 방식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부동 충전 방식이라는 의미는 이 축전지의 자기 방전량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부하에 대한 이 일반적인 상용부하, 늘 쓰는 상용부하에 대한 전원 공급은 충전기가 분담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전 같은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충전기가 분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는 축전지라고 분담케 하는 충전 방식을 무엇이라 한다? 그것을 부동 충전 방식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부동 충전 방식이라. 그래서 부동 충전 방식의 결선도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구하는 것은 요 전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I 값은 무엇이 된다? 충전기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I1 플러스 I2로 하면 되겠죠. 그럼 I1 값이라는 건 무엇이냐? 축전지 자기 방전량을 보충하는 것인데, 그럼 자기 방전량을 보충할 때 축전지 용량이 있습니다. 축전지 용량이 얼마로 주었습니까? 200A로 주었죠? 200Ah. 그 다음에 축전지의 공칭 방전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공칭 방전으로 주어졌는데요. 정격 방전율로 주어졌는데 이게 공칭 방전 시간율로서 10시간으로 주어진다. 열로. 이게 바로 축전지 자기 방전량을 보충함과 동시에 이 상용부하에 대한 전원 공급은 충전기가 분담하거든요. 그럼 이 부하용량, 상용 부하용량이 얼마이다? 22kW라고 주었죠. 전격 전압은 얼마를 줬냐면 전격이면 220V 주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류는 얼마가 된다? 그것은 출력 22kW 되니까 10의 3승을 뭐로 전격 전압 220V로 나눠주면 되죠. 원래 역률은 축전지는 직류이기 때문에 역률은 항상 당연히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20A가 되었죠. 여기는 22,000을 220을 주니까 100A 되겠네요. 그러면 20 플러스 100이니까 얼마이다? 120A의 충전기 2차 측 전류의 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충전기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이 된다? 120A가 흐른다. 보시면 되겠죠? 네, 답은 120A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하용률은 이렇게 따졌고, 2차 측 전류 값은 얼마이냐? 그래서 전류값 I는 답 120A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교용 변류기를 사용하는 목적과 전격 부담에 대하여 설명하시려 했습니다. 기교용 변류기를 커렌트 트랜스포머에서 CT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CT, 기교용 변류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용하는 목적은 우리 수변전 설비의 교통도에서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죠?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대전류이죠. I1A의 전류가 흐르죠. 이 I1A의 대전류가 흐르는데 계측기라든가 계전기에는 대전류가 필요치 않거든요. 그래서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시켜주는 소형 변압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CT, 커렌트 트랜스포머라는 것입니다.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해서 I2. 그래서 어디에 공급해준다? OCR, 과전류 계전기라든가 OCR 또는 여기 AS를 통해서 AS를 씁니다. 그래서 전류계에다 전기를 공급해주죠. 이렇게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여서 계전기 및 계측기의 전기를 공유해주는 이 장치를 뭐라고 하는 것을 커렌트 트랜스포머 CT라고 씁니다. 그래서 CT를 표현할 때 뭐라고 쓴다? 기교용 변류기의 사용 목적은 부하의 대전류를
소전류 5A 이하로 다운시켜줍니다. 소전류. I2 2차측의 전류는 전격기로 5A거든요. 소전류로 변환을 해서 변성하여 궤전기 및 계측기의 공급하는 장치로 인한 계경변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형 변압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CT의 전격 부담은 무엇이냐? 전격 부담이라는 것은 CT 2차측에 설치되어 있는 궤전기 및 계측기가 있죠. CT 2차측 기기의 소비 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부담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CT의 부담은 어떠냐? CT의 부담은 CT 2차측의 이차측 기기의 간단하게 해서 2차측 기기의 피상 소비 전력을 얘기합니다. 피상 소비 전력을 부담이라 이렇게 합니다. 부담이라 한다. CT의 부담이라 한다. 되겠죠? 그래서 CT 전격 부담은 어떻게 되냐? 전격 부담은 피상전력입니다. P 어페런트에서 무엇이 된다? CT 2차측의 전격전 I2의 제곱 곱하기 2치의 임피던스 Z2에서 단위가 무엇이 된다? 볼트 암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T 2차측의 전류의 제곱 곱하기 임피던스에서 피상 전력을 뭐라고 한다? CT의 전격 부담이라. 이런 식으로 5V 암페어, 10V 암페어, 15, 20, 이렇게 30, 50, 100 이렇게 쭉 4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경 변류기에 대한 목적과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하율을 식으로 표현하고 부하율이 높다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하율. 일반적으로 부하율을 하면은 부하율은 최대 전력과 최대 소비 전력도 해줬고 최대 전력과 평균 전력의 비입니다. 전력의 비를 무엇으로? 백분율,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 이걸 뭐라 한다? 부하율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자, 그럼 부하율이 높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부하율이 높다. 부하율이 높다는 얘기는 부하의 설비 용량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부하의 설비 용량을 효율적으로 쓰며 어떤 전력의 이용률이 높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부하율이 높다, 이런 표시로 쓰고 있습니다. 부하율. 그래서 부하율이 높다는 얘기는 부하에 대한 설비 이용률이 높고 전력 변동이 작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부하율이 높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쓰면은 부하율이 높다는 의미는 전력 부하 설비의 이용률이 높고 전력 부하 설비의 이용률이 높고 따라서 전력 변동률이 작다. 라는 의미를 무엇이라? 부하율이 높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22.9kV 대 380V, 그럼 1차측 22,900V를 공급받아서 2차측이 380V로 다운되기 시키네요. 변압기 용량이 500kVA 규격의 배전용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이 1.05%이며 퍼센트 리액턴스가 4.9일 때 2차측 기류의 최대의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되는지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단
전원 및 선로 임피던스를 무시한다. 이렇게 자, 이게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주시면 뭘 할 수 있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어떻게 되느냐? 100분위로 표시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퍼센트 임피던스 X입니다. 단위는 100분위를 퍼센트로 쓰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라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저항 강화는 뭐 쓰죠? 퍼센트 저항 강화. 이거의 제곱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일까요? 제곱. 그래서 각각 제곱을 해서 합을 해서 제곱근을 취해주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됩니다. 그럼 퍼센트 저항 강화는 1.05라고 했죠. 1.05. 이거의 제곱. 플러스 4.92. 4.925의 제곱에 합을 해서 제곱근을 취해죠. 이렇게 해서 구입은 얼마가 된다? 그것은 5.030이 됩니다. 5.030%. 그리고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무엇이 된다?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라는 것은 언제나 단락전류 IS와 정격전류 IN의 B가 됩니다. 100분위로 나타낸 것이죠. 자, 따라서 최대의 단락전류, 2차 측의 최대 단락전류가 그럼 여기다 2차의 최대 단락전류를 한번 교환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최대 단락전류는 어떻게 되냐? 단락전류 I2, 2차 측의 최대 단락전류 구하라 했죠. 그럼 2차 측의 최대 단락전류는 무엇이 된다? 교환해 줬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분의 100. 이게 무엇입니다? 전격전류 쓰면 되겠죠. IN. 자,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얼마였습니까? 5.30이 되었죠. 5.030. 5.030분의 100. 여기 이게 2차 측의, 이게 2차 측의 전격전류입니다. 2차 측 I2의 전격전류다. 만약 1차 측의 단락전류거나 그럼 여기다 1차 측의 전격전류를 넣어주면 되고 2차 측의 단락전류가 했으니까 2차 측의 전격전류를 넣어준다. 그래서 이 전격은 2차 측의 전격전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걸 계산기로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는가. 100을 5.03으로 나눠주면은 이것은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19.88이 나오네요. 따라서 최대 단락전류는 19.88배가 되는 것입니다. 2차 측의 전격전류의 몇 배이냐? 2차 측 전격전류의 19.88배가 되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전기 산업기사 2022년 제3회 전기 산업기사 필터평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